통근버스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근데 이제 타서 그럼 문 닫고 이제 출발을 보통 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객들이 타고요.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문 닫고 출발하는데, 그때 차 한 대가 들어와서 우회전하다가, 그래서 급제동하면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갖고 척추 압박골절.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요. 압박률이 한 10% 정도 된다면 이게 두부 짜부러든 거예요. 이 척추가 압박골절이 제일 잘 되는 게요. 흉추, 12번과 요추 1, 2번 거기가 제일 잘 돼요. 예, 거기가 이렇게 앉아지는 부분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지기 직전에요. 거기에 딱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주저앉으면은 하반신 마비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주저앉으면은 신경이 튀어나오면은 마비돼요. 그래서 빨리 응급수술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주저앉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뼈가 이제 잘 안정적으로 붙지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3달 정도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좀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아니, 저렇게 갑자기 끼어든 차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이거는 중상해는 아닙니다. 예전에 버스가 이제 고등학생들 다 타고 출발 쭉 하는데 어떤 차 갑자기 팍 끼어드는 바람에 제일 뒤에 있던 승객이 앞으로 빠바박 갖고 넘어져서 목을 다쳤어요. 목뼈가 부러져 갖고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출발은 얼마 안 돼서 아이고, 버스가 출발하는데 저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럼 버스 지나가는 데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들어앉고 이제 앉으려고 돌아서려는 순간에 이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저 제일 뒤에서 앞으로 확 밀리면서 돈통에 머리를 부딪히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는 버스가 사실상 좀 앞으로 출발을 상당히 했었죠. 요거랑 다르죠. 요 출발해서 몇 미터 안 갔어요. 이 사건은 제가 이 차가 가해 차량인지 버스가 가해 차량인지 요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진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버스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앉으려고 그럴 때 앞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고 확 뛰어들었잖아. 요거는 이제 출발해서 얼마 안 갔어요. 몇 미터 갔을까요? 여기서 다 타고 여기서 보면 저 차선 보면 알죠? 하나, 둘, 이때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움직인 거리가 10m가 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10m가 채 안 돼요. 요거는 버스를 가해 차량으로 정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같이 보시죠. 척추골절된 사람의 남자친구입니다. 통근버스가 서 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 통근버스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하게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 발생했고요. 아직 자리에 앉지 못한 제 여자친구가 중간 부분도 버스 앞까지 날아와서 버스 앞쪽 허리에 박아서 흉추 12번 압박골절에서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하기로 했고요. 입원 중인데요. 근데 상대 차량 무과시 주장하고 있고요. 버스 측으로부터 치료받고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평생 원상복구 안 되고 평생 후유증 남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압박률 10%는 장애 안 남습니다. 제가 이런 거 소송 많이 해봤어요. 압박률이 20% 이상 돼야 장애가 남고요. 그것도 한시장에 한 3년 정도 남으니까 압박률 10%는 장애 안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남아도 10년
16% 한시 3년 또는 32% 3분의 1, 10.6% 한시 3년 나눠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장에 안 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심이 오릅니다. 저는 상대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겠지만, 요거는 버스가 더 잘못하고 상대차 잘못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진주 사건은 상대차 전적인 잘못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버스는 승객이 다 앉지 않고 왜 출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왜 제가 그때는 버스가 상당한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갑자기 들어갔고요. 요거는 상대차 입장에서는 버스가 서서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차 입장에서는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구나. 서 있구나. 그럼 내가 버스 뒤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지. 기다릴 수는 없지. 그럼 버스가 서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깜빡 켜고 오는데 서 있던 버스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스의 정차 후 출발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 비율은 이것은 한 80대 20 정도의 그 근처가 아닐까 싶어요. 저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건은 중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는 우선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버스가 저 승용차에게 부상금 청구해서 너도 20% 내나 또는 너도 30% 내나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입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 버스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승용차 쪽으로부터 운전자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입장에서 이 버스 영상 보면은 내가 출발했는데 왜 갑자기 턱 끼어들었어 이렇게 보이지만 저 차 상대차의 영상을 보면은 가만히 서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 걸로 그런 정차 출발 개념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상대차 영상 또는 CCTV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요. 저는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쪽 영상만 보면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반대쪽 영상이나 CCTV도 같이 본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반쪽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제가 안 봤지만은 이런 것으로 보여지네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